자, 그러면 오늘 첫 수업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화면에서는 저는 이제 엑셀 2016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2016이 버튼이 조금 다르죠? 2010하고 2016이? 네, 조금 단순하게 생긴 애가 16이에요. 그죠? 네,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지금 화면상에 엑셀 2016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바탕화면에서 엑셀을 열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엑셀이 문제가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들이 있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아래 보시면은 여기 왼쪽 하단에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쭉 밑으로 내려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니까 여기 있잖아.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니까 M자 쪽에 엑셀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걸 눌러서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매번 이렇게 내가 눌러가지고 엑셀을 찾아서 실행하려니까 이게 좀 번거로운 거예요. 만약 그러실 때는 지금 저희 화면에 이렇게 띄워놓은 것처럼 앞에다가 꺼내 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 지워볼게요. 자, 엑셀 2016이 여기 있다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가 쭉 뜹니다. 그 중에 자세히라는 게 있고요. 이 자세히에서 파일 위치 열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그 엑셀이 열려져 있는 파일 위치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 엑셀 2016이 있죠?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보내기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로가기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듀얼 화면을 쓰다 보니까 이쪽이 붙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다 배치를 해 놓으면 다음번엔 얘를 눌러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실제 시험 볼 때도요. 시험장에 미처 이렇게 앞쪽에 아이콘들이 꺼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험 보러 오신 분들이 선생님 엑셀이 안 깔려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실제 깔려 있는데, 그죠? 네, 만약에 회사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이제 엑셀 화면이 보일 텐데요. 엑셀에서 이런 것들이 자습서들이에요. 혹시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얘네들을 눌러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지금은 신경 끄세요. 이 부분들은. 자, 이쪽에 세통화 문서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엑셀에 처음 화면이 나옵니다. 저희 관련 페이지는 7페이지를 좀 펴주시겠어요? 엑셀은 계산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이라든지 거래 명세표와 같이 어떤 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로 엑셀이라고 합니다. 엑셀은 통합문서랑 워크북이라는 워크시트라는 그런 단위가 있는데요. 이 통합문서가 워크북이고요. 이 안에 있는 어떤 시트가 바로 워크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워크북과 워크시트는 어떤 정도의 관계냐면 이 워크북은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안에 있는 이 워크시트라는 거는 그 장부 안에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출 현황이라는 장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트 안에다가 1월 매출 현황, 2월 매출 현황, 3월 매출 현황, 4월 매출 현황 이렇게 구분지어서 놓겠죠. 예를 들어서 거래처라는 워크북을 만들었다면 그 거래처의 영진닷컴, 뭐 강북서적, 뭐 어느 서적, 어느 서적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워크북이라는 이 통합문서라고 적혀있는 이 워크북이라는 거는 하나의 파일, 하나의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시트 1, 시트 2, 시트 3 여기 플러스 누르면 추가돼요. 이렇게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나오는 얘네들 시트들은 이 장부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화면 구성에 보면은 이 위쪽에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빈문서 1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저장을 한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가 통합문서 1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고, 이 줄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제목이 표시가 돼 있다라고 해서 제목 표시 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메뉴들은요, 저장을 빨리 하게 한다든지 뭐 새 창을 다시 띄운다든지 어떤 데가 자주자주 쓰는 항목들을 여기다 추가해 놓고 쓸 수가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일, 홈, 삽입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은 눌렀을 때 각각의 메뉴들이 이렇게 펼쳐져서 보여요. 그래서 간단히 메뉴 표시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눌렀을 때 이 하단 부분에가 바뀌죠. 얘는 리본 메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화면을 넓게 보니까 되게 편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걸 태블릿으로도 엑셀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실제 데이터들을 볼 공간이 적겠죠. 화면이 예를 들어 지금은 굉장히 와이드한 화면에서 보고 있지만 한 17인치 또는 뭐 더 작은 모니터에서 보게 되는 경우는 얘네들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거의 가려져서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화살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눌러서 이렇게 리본 메뉴를 축소할 수가 있고요. 다시 꺼내려면은 그 리본 메뉴를 다시 눌러서 펼쳐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런 글씨 있잖아요. 메뉴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셔도 돼요. 만약에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축소가 되는데, 이렇게 축소된 상태에서는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를 열어볼 수는 있고, 다시 클릭하거나 딴 데 누르면 숨겨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따닥 해서 내가 선택을 해놨다면은 그때는 이 메뉴가 이렇게 최대화가 돼서 보여지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뭐 수식만이 아니에요. 데이터든 뭐 삽입이든 상관은 없어요. 따닥 누르면은 리본 메뉴가 이렇게 줄여지는 거고, 따닥 누르면은 리본 메뉴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린 이유도 또 따로 있죠. 저희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질문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에 리본 메뉴가 사라졌어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를 누르면 나타나는데 딴 데 이제 작업하려고 눌러보면 사라져요,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기능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들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큰일 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여기만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본인은 이제 모르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모른 채로 진행을 하다가 실무에서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선생님한테 SOS를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죠? 저기 선생님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리본 메뉴에 수식이나 데이터 이런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해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도 그럴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간단해 보이지만 일단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막히면 질문하셔야지 어떻게, 그쵸? 예, 일단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동안 이제 익숙해지는 동안은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죠? 자, 일단은 조금 수다 겸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 이쪽에 있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름 상자라고 불러요. 아이콘이 저는 엄청 크죠, 그죠? 요거는 제가 일부러 보기 좋으라고 화면을 그 마우스 포인터를 확대해 놓은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쪽에 있는 게 이름 상자. 얘가 하는 역할은요, 이 많은 셀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셀 중에 제가 어느 부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찍은 애가 몇 셀인지 어느 이름을 갖고 있나, 그 주소가 표시가 되는 상자가 이름 상자라고 해요. 또한 내가 만약 이만큼에 대해서 어느 구역으로 이름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 이름을 여기서 보여주는 상자가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 부분은 수식 입력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엑셀은요, 어떤 셀을 선택해 놓고 어떤 숫자나 어떤 글자를 적으면은 이렇게 적었다고 친다면
여기 적은 내용이 수식 입력줄에서도 그대로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쳐도 되지만 여기서 고치셔도 물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래서 등호를 적고 4 플러스 6을 했다고 쳐요. 그러고 엔터를 치면은 이거는 이제 엑셀에서 계산이 돼서 이렇게 10이라는 값이 적혀져요. 근데 이 10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을 눌러보면 실제 제가 10을 적은 게 아니라 수식으로 값을 구한 거잖아요. 이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그 수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입력하는 줄이다.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창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한 칸 한 칸은 셀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마우스로 찍게 되는 부분은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표시가 돼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셀 중에 어떤 셀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셀 포인터는요, 마우스로 지금처럼 이렇게 찍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방향키를 눌러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엔터를 쳐도 되고 아니면 탭을 눌러서 이동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A, B, C, D, E, F, G 각각의 영어 알파벳이 쭉 적혀 있을 건데 이거를 열이라고 불러요. A열, B열, C열, D열 이렇게 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로줄이 열이에요. 얘가 실제는 XFD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14,000개 정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넘어가서 본 거는 뭘 누른 거냐면 이따가 살짝 보긴 할 건데 컨트롤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XFD까지 오른쪽에서 제일 끝까지 볼 수가 있는 그런 키예요. 그리고 요 옆에 보니까 1행, 2행, 3행에서 이렇게 가로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행이라고 불러요. 1행, 2행, 3행, 4행, 5행 이렇게. 이 행은 어디까지 있나 또 볼 건데 컨트롤 누르면서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148,576개의 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셀이라는 게요. 한글처럼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페이지 단위가 아니라 이 시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다시 나는 처음, 즉 A1 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홈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위쪽에 보면은 홈이라고 방향키 위에 적혀 있어요. 툭 누르면은 무조건 A1 셀로 넘어갈 때 컨트롤 홈을 누릅니다. 홈키 찾으셨어요? 어디 있는지? 제가 화면에서는 아이고 이렇게가 안 보인다. 이건 안 되겠다. 키보드에 보시면은 숫자 키패드 위쪽에 6개 단추가 있어요. 인서트 홈 페이지 옆에서 그 홈키를 누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눈이 조금 나쁘신 분을 위한 옵션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 하단 부분. 지금은 100%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쪽에 보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어요. 화면 확대, 화면 축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면이 너무 작아서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하면 플러스를 누르시거나 이 막대기를 이렇게 조절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데이터 적은 걸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짝대기를 항상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고 컨트롤을 누르면서 마우스에 보면 중간에 휠 달려 있어요. 바퀴 모양. 걔를 굴려보면은 컨트롤 휠을 위쪽으로 굴리면 확대, 반대로 굴리면 축소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 좋은 사이즈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얘를 확대했다 해서 출력할 때 크게 찍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화면에서만 확대를 해서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작업하기 좋은 사이즈대로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려우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먼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요. 따로 질문이 없다면 계속해서 나갈 건데요. 혹시 질문 있으셨어요? 딱히 없으셨어요?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쯤을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실제 8페이지랑 7페이지, 그쵸? 7페이지랑 8페이지 이 부분에 설명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들은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9페이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엑셀 화면에 지금 보이는 상태십니다. 그죠? 여기서 B2 셀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B2 셀은 어떤 게 B2 셀이냐면 우리 열의 이름을 부를 때, 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열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 행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셀 포인트를 찍은 위치는 F열에 있는 6행의 셀이죠. 그럼 여기는 F6 셀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H열에 있는 4행의 셀이죠. H4 셀. 여기는요. C열에 있는 7행 셀이죠. C7 셀. 그럼 B2 셀은 어딜까요? 여기. 선택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2013년 1, 4분기 실적 현황이라는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1, 4분기 실적 현황이라고 적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셀 포인터는 바로 밑에 셀인 B3셀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동되셨어요? 그러면 한 장 넘겨서 10페이지 부분 보세요. 자, B3셀에다가는 이름을 적어볼까요? 이름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방향키 중에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번엔 C3셀 위치로 이동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05번에 있는 내용대로 내용을 일단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때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자, 이번에 제가 정가의 데이터를 적을 건데요. 아까는 제가 방향키로 움직였어요. 그죠? 제가 이번 정가에 적을 때는 탭키를 눌러볼게요. 정가해 적고 나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강동 탭 1월에 450 적고 탭 2월에 410 적고 탭 3월에 425 적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탭을 눌렀던 제일 처음 위치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이동해도 물론 돼요. 근데 혹시 이렇게 가로로 내가 데이터를 좀 빨리 적고자 하시는 분은요. 탭키를 익혀두시는 것도 유용합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배대원 적고 제가 탭을 눌렀어요. 강서 탭 510 탭 470 탭 480 하고 엔터를 치면 배대원 밑으로 셀 포인터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제가 일부러 비교를 위해서 김경민은 방향키로 오른쪽 방향키로 가볼게요. 김경민 방향키 강남 방향키 390 방향키 400 방향키 415 하고 엔터를 치면 이건 이제 방향키로 간 거니까 엔터를 쳤을 때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셀 포인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기는 한데 물론 방향키로 입력해도 되고 탭으로 눌러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내가 만약에 가로로 데이터를 빨리 적고자 할 때는 탭키를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데이터를 좀 적어주세요. 일단 엑셀에 데이터를 적으실 때 기본적인 엑셀의 서식이 아마 보였을 거예요. 엑셀은
문자를 적으면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정렬이 돼서 적히고요. 숫자를 적으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오른쪽 정렬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다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1월, 2월, 3월 요거 같은 경우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랑 숫자를 같이 적은 경우는 문자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1월, 2월, 3월은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목 적은 거 있죠. 2013년 1사분기 실적 현황. 이 제목을 적은 거는 비열보다 더 길게 적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문자의 경우 데이터를 우리가 열에 있는 그 칸보다 더 길게 적으면 옆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옆에 부분까지 그냥 쭉 적혀서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 C2셀은 지금 데이터가 있어 보이지만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그쵸? 자, 이 상태로 제가 만약 1을 적는다. 그러면은 C2셀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B2셀이 이렇게 잘려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C2셀에 데이터가 없게 되면은 다시 B2셀이 길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엑셀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9페이지에 플러스 알파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셀 선택하기에서 하나의 셀 선택은 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B3셀을 선택하겠다. 그럼 B3셀을 클릭하시면 B3셀이 이렇게 셀 포인터가 찍혀지면서 선택이 되죠. 자, 그러면 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때는 셀 범위를 끌면 돼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할 거야. 자, 예를 들어 B3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서 대각선을 이렇게 끄니까 범위가 다 잡히죠. 그래서 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땐 셀 범위를 그냥 이렇게 끌어서 드래그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끝 번째 셀은 Shift를 누르면서 찍어주시면 이렇게 연속된 부분들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연속은 Shift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때 이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름하고 2월달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름을 이렇게 선택하고 2월달 데이터를 선택하려고 보면은 아까 잡았던 이 이름이란 부분이 사라져 버려요. 그쵸? 이렇게 내가 떨어져 있는 셀을 잡고자 할 때는 첫 번째는 일단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떨어져 있는 부분을 잡을 때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비연속된 그런 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은 Shift, 비연속은 컨트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쓸 거냐면 얘가 이제 1사분기 실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이 부분만 따로 추려서 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따로 범위를 잡고 컨트롤 C는 복사. 그래서 내가 붙이고 싶은 부분에 커서를 넣고 컨트롤 V는 붙여넣기. 그러면 2월 데이터만 따로 뽑아서 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일부를 선택해가지고 활용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셀을 선택하는 부분들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모든 셀 선택하는 거. 모든 셀을 선택할 때는 A랑 1 사이 여기 네모 모양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면 전체 셀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또는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전체 선택은 컨트롤 A. 근데 만약 표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컨트롤 A를 했을 때는 표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체 선택이 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설명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좀 받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방향키로 셀 포인터 이동하실 수 있죠. 방향키를 눌러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동하실 때 탭을 눌러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자, Shift 탭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동했던 탭과는 달리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네요.
엔터는 밑으로 내려가지만 Shift 엔터를 누른 경우는 엔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또 컨트롤 홈을 누르면 제일 처음, 즉 A1 셀로 넘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컨트롤 엔드는 우리가 내용 적은 거의 제일 마지막 셀, 즉 아까 제가 여기다 내용 적고 지워버렸었잖아요. 이 위치로 이렇게 커서가 가네요. 자, 그래서 여기 키보드를 사용해서 셀 포인터 이동하기에 있는 6가지? 7가지인가요? 7가지 내용들을 한 번씩 보았고요.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 1. 데이터 수정하기 방법 1인데 셀을 선택한 후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여 수식 입력줄에서 수정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여기 2013년 1사분기 실적 현황이라는 이 글자를 수정하고 싶다면 B2 셀을 찍어 주었을 때 그 부분의 데이터가 셀 여기 수식 입력줄에 표시가 돼서 보여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을 고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지금 13년이 아니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뭐 20년으로 고치겠다. 이렇게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자, 방법 2. 셀을 선택한 후 F2번을 눌러서 해당 셀에서 수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셀을 수정할 거면 이 B2 셀을 선택하시고 바로 F2번 기능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방향키로 고치고 싶은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능키 F2번은 제일 윗줄에 F2번, F3, F4에서 이렇게 보일 거예요. F2번은 편집을 뜻해요. 자, 그 다음 F3번이네. 방법 3번. 셀을 더블 클릭해서 해당 셀에서 수정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 실적 현황이라는 걸 수정하고 싶다면 내가 수정해야 되는 셀을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고칠 부분으로 가서 고쳐주고 엔터 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1, 2, 3번 한 번씩 적용해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자, 옆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실습 문제라고는 적혀 있는데 사실 별 내용은 아닙니다. 자, 아까 제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홈탭에서 어떤 기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기능을 일일이 눌러서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기능들을 위쪽에 모아놓은 것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요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는 조그만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요 앞에 꺼내져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제가 새로 만들기 요 종이 접힌 모양이 있는데 얘를 여기서 꺼버리면 여기 표시가 사라졌죠. 그럼 얘를 꺼낼 거면 여기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쪽에 꺼내지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꺼내놓고 작업할 수 있는 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 만들기는요, 누르면 이렇게 새 창이 나와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빠른 실행에 새로 만들기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를 눌러서 새로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만들기 꺼내놓는 예제를 아마 한 것 같아요. 자, 새로 만들기 꺼내는 거 외에도요, 내가 만약에 홈탭에서 병합을 많이 한다 라고 한다면 이 병합하는 것도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쓰고자 하는 메뉴에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는 게 떠요. 만약 이걸 눌러놓으면은 이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생겨있는 거 이제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땐 제거도 가능하신데요. 여기 생겨져 있는 이 버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도 하실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는 은근히 병합할 일이 많아요. 왜냐면은 엑셀의 셀은 합칠 수는 있지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복잡한 표를 만든다고 할 때는 여러 셀들을 합쳐가지고 만들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홈에 가셔서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 이거를 빠른 실행에 꺼내 놓으면은 다른 리본 메뉴를 눌러 놓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범위를 잡아서 빠르게 병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보태자면은 내가 빠른 실행 도구mom을 만약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만약에 자주 쓴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mom을 추가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아까 요거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mom에 추가했어요. 추가해놨다라고 한다면 이걸 눌러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Alt를 눌러보면요. 여기 얘가 Alt 1, 2, 3, 4, 5번이에요. 이게 내가 다른 뭐 한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축키들이 되게 많아서 쓰기가 좋은데 엑셀에는 생각보다 단축키가 많진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병합을 자주 시키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빠른 실행 도구mom에 집어넣어 놓으면 이게 아까 Alt 눌러보니까 5번이었죠. 범위 잡아서 Alt 5번을 눌러서 병합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즉 나만의 단축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mom은 내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잘 쓰여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있는 메뉴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있는 메뉴는 저장하기랑 되돌리기, 다시 실행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내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모음 설명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질문 주시고요. 조금 연습해 보신 다음엔 뒤에 저장하는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 2분 정도 제가 연습하실 시간 드릴 건데 잘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세요. 자, 이번에는 지금 만든 문서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문서를 언제든지 열려면 우리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러려면은 저장이라는 것을 이제 익혀두셔야 되겠죠. 엑셀에서는 문서를 저장하면 확장자가 XLSX인 통합 문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매크로가 가능한 포함 문서라고 한다면 XLSM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우리가 저장해서 종료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엑셀을 열어서 아까 종료한 문서를 열어보는 것까지 이번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서를 저장할 때는 파일을 누르면요. 저장이라는 버튼이 떠 있어요. 여기 파일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런 게 뜹니다. 다시 여기 파일이라고 보이죠? 이걸 딱 눌렀을 때 저장 여기를 딱 누르면은 어디다 저장할 건데 이렇게 떠요. 그럼 나는 찾아보기를 눌러서 원하는 경로를 찾아주시면 돼요. 찾아보기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나는 라이브러리의 문서라는 폴더에 저장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파일 이름만 적어주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 문서에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나만의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기에서 새 폴더라는 걸 한번 눌러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새 폴더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새 폴더를 라이브러리 문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아마 떴을 거고 새 폴더를 누르면 문서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새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여기다가는 본인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요? 이름 적으셔도 되고 애칭 적으셔도 돼요. 본인이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냥 LEXL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적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름이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제가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문서라는 폴더에 LEXL이란 폴더로 들어왔다. 그럼 여기다 이제 파일 이름은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 왜냐하면 통합문서 1이라고 저장해 놓으면 나중엔 얘가 뭘 저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굳이 일일이 파일을 다 열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게끔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문서는 뭐였냐면 1, 4분기 실적 현황이었잖아요. 그쵸?
2020년 1사분기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제목을 적고 저장을 눌러 주신다면은 이게 저장이 되면서 이 위쪽에 제목이 바뀌었죠. 2020년 1사분기 실적 현황이라고 제가 아까 적은 대로 이름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저장해 보세요. 자, 창을 닫아 볼게요. 엑셀 창을 닫아 주세요. 지금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파일 탐색기라고 있어요. 파일 탐색기를 눌러보시면은,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파일 탐색기 창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문서라는 폴더로 가보시면은, 좀 전에 우리가 저장한, 저는 이번에 LXL이라 줬잖아요. 이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따당 눌러보시면, 내가 문서를 제대로 저장한 게 보일 거예요. 만약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따닥 이렇게 해당 문서를 2016에서 바로 열어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저장한 파일을 여는 방법은 이렇게 폴더 파일을 직접 열어가지고 여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가요? 아니, 저장해서 지금 문서에서 저장한 걸 찾는데 안 보여요? 한번 볼까요? 자, 저희 화면에서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 건데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를 눌러주시면 아까 엑셀 창과 별개로 새로운 문서 창을 띄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온라인 판매 현황 한번 작성해 주세요. 케이크를 적고 캐 적으니까 케이크가 적히죠? 이거는 엑셀의 자동 완성 기능인데요. 맞으면 엔터 쳐서 넘어가시면 돼요. 다를 때는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작성한 것을 저장을 해 볼게요. 자, 파일을 눌러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파일에 저장. 저장하실 때 찾아보기를 눌러주세요. 일단 오늘은 LXL이라는 데 저장한 게 있대요. 그럼 요걸 눌러도 되지만 일단은 경로를 우리가 좀 익히기 위해서 찾아보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 폴더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폴더가 보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막대를 뭐라 하냐면은 스크롤바라고 해요. 스크롤바를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려서 보시면 좀 전에 만든 폴더가 보일 거예요. 이 폴더를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폴더가 열려서 그 안에 내용이 보이죠? 여기 통합문서 1이라고 이름을 주지 마시고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끔 온라인 판매 현황이라고 저장해 주기 바랍니다. 온라인 판매 현황 이렇게 적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장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저장을 하셨으면요.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오프라인 판매 현황으로 수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B2셀의 데이터를 오프라인 판매 현황으로 바꿔볼까 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할 때 클릭하고 그냥 O로 적으면 글씨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누른 건 ESC 눌러 취소한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는 온라인을 오프라인으로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원자랑 라자 사이를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기죠. 아까 문서 적혀 있는 거에 일부분을 지울 때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수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C7셀의 데이터는요, 술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샴페인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술이라는 글자랑 샴페인은 똑같은 글자가 하나도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술이라는 글씨를 어떻게 없앨까요? 그냥 선택하고 그냥 샴페인이라고 적으세요. 글씨가 이런 식으로 셀 포인터만 위치된 상태에서는 바로 덮어쓰기가 돼서 글씨가 적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다면, 아까 온라인 판매 현황도 놓고 싶고 오프라인 판매 현황도 따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가볼게요. 그냥 저장을 누르면 아까 전에 온라인 판매 현황 저장한 거에 지금 수정한 내용이 덮어져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경우는 아까 원본은 원본대로 남고 수정본은 수정본대로 다른 파일을 만들어지는 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찾아보기에 여기도 뭐 오프라인 판매 현황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보시면 온라인 판매 현황을 열어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적었던 원본 파일 이렇게 온라인 판매 현황이 나오게 되고요. 오프라인 판매 현황을 열어보면 수정본 파일, 여기 아까 제목하고 수정한 파일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새통화 문서 들어가셔서요. 여기다가 이제 내용 적어주세요. 봄학기 강좌 안내 적으시면 돼요. 우리가 행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서 중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행과 열을 삭제하면 필요 없는 데이터를 지워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행과 열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엔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봄학기 강좌 안내에서 만약에 강좌명, 펠트 이런 부분이 좁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B열과 C열의 열머리글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은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너비를 넓히거나 반대로 줄일 수도 있으세요. 한번 조절해 보시겠어요? 내가 만약 C열을 조절하고 싶으면 C열과 D열 사이에다가 이 화살표를 갖다 놓고 조절하시면 이렇게 줄이거나 늘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너비를 조절할 때 마우스로 끌어다 조절을 한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B열에서 열 너비를 맞출 때요. B열과 C열 사이의 열머리글에서 마우스를 두 번,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B열의 가장 긴 셀을 기준해서 열 너비가 맞춰지기도 합니다. C열은 글씨가 세 글자씩 적혀 있죠. 그러면 C열과 D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세 글자에 맞춰서 요 너비가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서 열 너비를 직접 조절해도 되지만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그 해당 열에서 가장 긴 셀을 기준해서 열 너비가 맞춰지게 할 수도 있다. 자, 또 다른 방법. 열 너비를 우리가 눈대중으로 이렇게 끌어서 잡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어떤 문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1월과 2월의 데이터를 똑같은 너비로 주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A열을 가지고 볼게요. A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열 너비라는 게 나옵니다. A열의 너비를 조절할 때 A열의 열 머리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로 가시면은 열에 대해 너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8.38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1을 주고 확인을 하면은 1만큼 너비가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1이라는 건 1mm도 1cm도 아닌 단위인데요. 이 1은 어떤 단위를 뜻하냐면 숫자나 아니면 영문자가 한자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바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쓰게 되는 한글이나 한자 아니면 특수문자의 경우는요. 2바이트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이라고 둔 상태에서 만약에 가라고 글자를 적어보면은 글씨가 삐져나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글자 정도의 여백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A열의 열 너비를 1이 아닌 2로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한 글자가 한글 한 글자가 딱 적히게 되겠죠.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출력용 서식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조금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글을 4글자짜리를 적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칸을 몇 칸을 주면 되겠어요? 4 곱하기 2, 즉 8을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여백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기 위해선 이런 방법들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비 조절하실 때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즉, 좀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끌어서 정리할 수 있고 또는 더블 클릭해서 B열에서 가장 긴 열을 기준해서 열 너비를 맞출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 가서 열 너비를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B열서부터 D열까지 범위를 잡고요. 요 사이에서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조절을 해보면 여기 혹시 좀 진하게 요 선 보이세요? D열의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이렇게 두 개. 이 두 선을 기준해서 열 너비가 맞춰지게 돼요. 만약에 내가 범위를 이렇게 잡고 열 너비를 맞추게 되면은 제가 D열에서 너비를 맞췄잖아요. 그럼 D열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너비로 열 너비가 맞춰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D열에서 아까처럼 더블 클릭을 한다. 이럴 때는요. 범위로 잡아놓은 셀에 열 너비가 자동으로 알아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에서는 그래서 A열의 열 너비는 1을 주래요. 그럼 우리가 A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를 1을 준다면 열 너비가 1로 잘 설정이 됐겠죠? 그 다음 18페이지의 4번에서는 B열의 열 너비를 16으로 변경하래요. 그러면 B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를 16을 주면 되겠죠? 16이라는 건 아까 얘기로는 글자가 한 8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그죠? 자, 이번에는요. 05번인데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 열을 삽입하고 싶어요. 지금 봄학기 강좌 안내, 강좌명, 강사명, 그 다음에 여기 수강 인원 사이에다가 강의 장소가 추가가 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실제 D열에 데이터가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삽입을 누르면 D열에 있던 내용이 옆 칸으로 밀려가면서 D열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D열이 너비가 좁다라고 한다면 아까 19페이지 06번처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를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맞추시면 돼요. 책에서는 9로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9를 주면은 열 너비가 9만큼 넓어지겠죠? 그러고 데이터를 적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 보시는 거예요.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시고요. 잘 되신 분은 이따가 20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신정하는 실용영어 요 행을 숨겨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행을 숨기고자 한다면 행 머리글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를 누르면 숨겨주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5행이 숨겨지면서 4행하고 6행 사이에 이렇게 표식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엑셀 문서가 있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뭐 고객 현황이다 또는 사원 현황이다 라는 어떤 엑셀 문서가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부분은 상대방한테 출력해서 주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부분을 숨겨놓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출력되질 않아요. 아까 여기 실용영어를 제가 숨겨놓은 상태잖아요. 나중에 파일에서 인쇄로 가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실용영어가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중요한 데이터인데 출력이 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숨겨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럼 다시 꺼낼 때는 어떻게 꺼내냐? 여기 지금 5행이 포함되게끔 범위를 잡아요. 예를 들어 4행에서부터 6행까지 잡아도 되고 더 많이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은 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숨기기 취소를 하면 아까 숨겨놨던 데이터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21페이지에 행 숨기기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파일에서 저장. 위치는 찾아보기를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지금 문서 폴더 안에 좀 전에 저장하셨던 폴더를 찾아요. 지금 엘리 엑셀 저는 요거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 주겠습니다. 얘는 지금 봄학기 강좌 안내니까 봄학기 강좌 안내라고 이름 줄까요? 선생님 취소가